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네, 이제 4월도 마지막 주가 됐네요. 이제 5월입니다. 5월. 자, 이제 5월쯤 되면 5, 6, 7, 8? 학원에서도 기본 문제풀이 뭐 이런 걸 하겠네요. 예. 자, 5월에 하셔야 될 일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보약을 좀 드셔야 되고요. 자, 네, 1, 2, 3, 4. 네, 4개월 동안 쉼없이 달려오시면 이제 체력이 좀 딸릴 때가 됐어요. 5월달, 6월달 중에 약을 좀 드셔야 이제 7, 8월의 여름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휴, 무슨 공부하는 학생이 돈도 없는데 약을 먹어 또 이러죠. 근데 약을 드셔야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네, 7, 8월이 되면 너무 더우니까 작년처럼 폭염이 오면 정말 대책 없습니다. 체력은 금방 소진되고 완전 몸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공부는 투자예요.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네, 그 무엇 하나도 아끼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몸을 좀 챙겨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네, 돈을 아끼지 말아라. 어차피 월급 받으면 한 달, 두 달 받으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끼지 마시고 한 방에 올해 무조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을 또 약간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1월부터 4월까지 열심히 이제 기본서를 봅니다. 기본서를 보고, 이제 5월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 이제 문제를 봅니다. 이때부터. 문제를 열심히 보는데, 기본서를 또 안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때부터는 문제 플러스 기본서가 되는 거지, 문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문제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문제를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틀렸다는 얘기는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는 기본서를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그런데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 그 문제 푸는 법을 외웁니다. 네. 같은 문제를 2번, 3번, 4번 풀어서 그 문제를 외웁니다. 그럼 다음에 그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오면 풉니다. 근데 같은 문제가 나오면 풉니다. 문제를 같은 이론을 활용해서 약간의 변형을 주면 못 풉니다. 왜? 이해를 원래 못했으니까. 원래 못했는데 문제를 외워서 본인이 이해한 줄 착각합니다. 절대 그런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5월부터 이어지는 문제, 뭐 심화 문제가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기본서는 계속 봅니다. 계속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제 근거는 기본서에 있는 한 줄이에요. 한 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에서 문제를 계속 내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파트 중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설명하고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본서를 보아가며 이제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보고,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푸는 방법은 알아야 되는데 풀이를 외워서 송광진이나 이용현이나 모의고사를 잘 보는 거, 물론 모의고사 잘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게, 작년 모의고사를 내가 풀어보고 올해 거 봤더니 성적이 좋아.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풀고 있는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기본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지금 이 문제에 사용된 이론, 이 문제에 사용된 파트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래도 선두권이라고 얘기하고 공부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시험을 보면 합격권에 들 수 없는 이유가 기본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을 놓치기 때문에. 사실 올해 임용 문제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을 놓치기 때문에 아는 문제를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해주면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서는 옆에 껴라. 예, 지금 5월부터 이제 문제 풀이 연습을 많이 하겠지만 하루에 2권씩 기본서를 꼭 껴라. 오늘 컴고 네트워크 봐야지. 내일은 네트워크하고 자고 봐야지. 그 다음에 자고하고 OS 봐야지. 이렇게 2권씩 끼고 매일매일 보시라. 이제 기본서 보는 속도도 좀 많이 붙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가시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장 시스템 OS에서 예전에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을 디스크 스케줄링은 뭐 개념만 알면 넘어가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랬는데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우리 카페 회원님이 질문 올려주셔서 그거 공부하다가 저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료를 여러 개 찾아봤는데 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용어를 헷갈리지만 않으면 큰 실수 없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장 장치의 종류는 뭐 하드디스크, 요즘에 SSD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초창기 SSD는 속도가 좀 많이 느렸는데 지금은 하드디스크하고 아주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컴팩트 디스크, CD, 그 다음에 DVD가 있습니다. DVD나 컴팩트 디스크는 레이저로 기록하는 거라 퍼머넌트. 이론적으로는 영구적인 저장 매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나 SSD는 영구적인 매체는 아니에요. 전자기적인 기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다. 자, 일반적인 하드디스크는 우리 뭐 플래터, 이거 원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원판 안에 트랙과 섹터가 있죠. 트랙은 운동장 트랙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트랙이 있다. 그 다음에 트랙을 이렇게 잘라 놓으면 섹터, 이 섹터 안에 데이터가 기록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 실린더는 여기에 이제 원판이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원판이 여러 개 옆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같은 트랙을 우리가 실린더라고 부르죠. 뭐 이런 용어는 용어 묻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디스크 암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쓰기 헤더. 암 끝에 여기 헤더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플래터, 판때기에 우리가 포맷을 한다고 하면 얘를 트랙과 섹터로 쭉 나눠 놓는 걸 포맷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 디스크 중에 이렇게 일정 파트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써야겠다.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얘기하죠. 사무실에 파티션 해서 이렇게 책상 나누듯이 이렇게 파티션 작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론상 교과서에서 보는 하드디스크들은 다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네. 실제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이게 뜯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많이 썼는데,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요게 암이에요. 요게 암입니다. 요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요게 트랙이 이렇게 있겠죠. 트랙이 이렇게, 이게 트랙이죠. 이렇게 트랙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잘라져서 섹터가 있습니다. 지금 암이 여기도 있고, 요 밑에 판에도 있고, 그 밑에 판에도 있고, 그래서 플래터가 4장이죠. 네, 4장의 같은 트랙, 여기 실린더. 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이론으로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얘가, 이 금속판이 회전하죠? 이게 대략 한 7200 rpm. 네.
라운드 퍼 미닛이에요. 맞나? 네. 그래서 1분에 7200바퀴 정도를 계속 돕니다. 예, 빙글빙글빙글 이렇게 이 모터에 의해서 계속 돌고, 자, 여기 회전 지연 시간이에요. 이 모터가 도는 시간이. 그래서 내가 읽고 싶은 데이터가 여기 있다. 네. 잠깐 바깥쪽에 그려볼게요. 여기 있다. 그러면 얘가 읽기 위해서 암은 여기 범위밖에 못 움직입니다.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니까 금속판이 돌면서 여기 데이터를 쭉, 이게 회전 지연 시간.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그냥 보시면, 네. 탐색 시간, 회전 지연 시간, 전송 시간 있죠? 자, 탐색 시간, 회전 지연 시간. 자, 이게 탐색 시간이네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가 요 트랙에 암이 존재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요 트랙에 있잖아요? 그럼 암을 이동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탐색 지연 시간, 암이 움직이는 시간, 탐색 지연 시간. 여기 이렇게 섹터의 데이터가 쭉 기록되어 있으면, 자, 기록된 이 섹터의 시작점이 쭉 해서 암까지 도착하는 시간, 회전 지연 시간. 도착해서부터 데이터를 쪼로록 읽어서 전송하는 시간, 전송 지연 시간. 전송 시간. 탐색 시간, 회전 지연, 전송.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전송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회전하면서 암은 움직이겠죠. 예, 사실 이렇게 조금 애매하긴 하죠. 네, 왜냐하면 얘가 회전하면서 얘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그런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얘가 여기 온 다음에 얘를 움직인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 3개 시간을 더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론상 좀 말이 안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일단 요걸 이렇게 더해서 우리가 하드디스크의 실제 데이터 전송 시간을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만약에 읽는다고 하면 디스크 암이 왜 이렇게 짧아요? 여기까지 암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짧네요. 자, 암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오고 전송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컴팩트 디스크 CD라고 하는 거는 얘도 안에서 빙글빙글 돌죠. 빙글빙글 도는데 이제 우리가 52배속 이상은 안 나옵니다. CD롬이 50배속을 KB라고 안 쓰죠. 맞나요? 하여튼 네, 52X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52배속이란 얘기예요. 최초의 CD-롬이 만들어졌을 때 150KB 짜리가 만들어졌어요. 전송 속도가. 그래서 150KB를 1배속이라고 기준으로 놓고 얘를 기준으로 네,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간 겁니다. 네, 52배속 이상은 왜 안 만드냐면 너무 시끄러워요. 네. 회전 속도 때문에 소리가 너무 커서 안 만든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52배속이 최고입니다.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은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컴팩트 디스크나 CD롬이나 뭐 비슷합니다. 어차피 얘가 7200바퀴를 돌면 안쪽도 7200바퀴 돌고 바깥쪽도 7200바퀴 돌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하는 회전수가 똑같기 때문에 각속도가 똑같습니다. 각속도가 똑같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가 달라집니다. 트랙에 따라서. 그죠? 이해되시죠? 트랙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다르다. 그래서 어차피 암이 읽으면 암이 찍 놓고 여기 읽으면 요만큼 이동하고 여기를 읽으면 이만큼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기록하는 데이터 양이 여기하고 바깥쪽 트랙하고 양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네.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똑같이 여기에 10비트 기록했으면 여기도 바깥쪽도 10비트만 기록해서
이렇게 했다가 뭐 최근에는 뭐 이 데이터 밀도를 좀 바깥쪽은 더 많이 이렇게 한다는 말도 있는데 뭐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요. 그냥 알고 계시고요. 자, 디스크 관리는 파티션과 포맷이 있고 뭐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죠. 네, 이런 것도. 네, 그 다음에 속도 차이가 나는 두 장치 사이에 속도 보완을 위해서는 버퍼가 존재한다. 그래서 커널 버퍼가 있고 디스크 버퍼가 있고 디스크가 있고 IO 컨트롤이 있고 이렇게 다 중간중간에는 버퍼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스플러 뭐 이런 건 네, 뭐 시험에 나올 이유는 없고요. 자, 스케줄링이 나오겠죠. 자, 스케줄링의 목표 뭐 이런 거 낼 수 있겠어요. 자, 디스크 스케줄링의 최종 목표 처리율을 올린다. 반응 시간을 빠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 시간은 짧게. 그 다음에 평균 반응의 분산. 자, 반응 시간 줄이고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데이터를 읽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네, 이런 거들. 처리율을 올리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처리율. 네, 그래서 FCFS는 그냥 들어온 대로 처리합니다. 들어온 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많이 이동하죠. 자, 이 안쪽에 있는 거 왔다가 바깥쪽에 있는 거 왔다가 안쪽에 있는 거 왔다가 바깥쪽에 왔다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Q에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순서로 들어왔다면 15 처리하고 8로 갔다가 17로 갔다가 11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많이 이동하게 된다. 이런 얘기. 뭐 이 정도는 뭐. 자, SSTF는 하나의 작업이 딱 끝나면 그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장 가까운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린더 안쪽과 바깥쪽에서 디스크 요청이 기하가 발생할 수 있다. FS보다는 응답 시간이 짧다. 네. 그렇긴 한데 기하 현상 때문에 조금 불리한 애들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15가 끝나면 나랑 제일 가까운 놈, 들어온 애 중에 나랑 제일 가까운 놈 14니까 여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놈 17 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5번째로 들어왔는데 꼴찌로 처리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요 안쪽 애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 왼쪽이나 오른쪽 가장 안쪽 트랙과 가장 바깥쪽 트랙에서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요게 SSTF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캔은 SSTF에 이런 어떤 불합리함, 시간 편차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스캔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스캔하고 끝까지 가장 바깥 트랙부터 가장 안쪽 트랙까지 그냥 쭉 읽어가면서 작업할 거 있으면 작업하고 가장 안쪽에 도착하면 다시 바깥쪽으로 쭉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이라고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해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20층을 올라가는데 중간에 버튼이 눌러져 있으면 섰다 가잖아요. 그냥 20층으로 쭉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스캔도 내가 처리하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작업들을 새로 들어오는 작업들이 있으면 내가 스캔하는 방향에 작업들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여기 작업하고 여기 그림 보세요. 여기 작업하고 있는데 작업하고 있는 중에 여기 작업이 들어왔어요. 그럼 안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작업해주고 쪼로록 끝까지 간다. 그 다음에 다시 바깥쪽으로 가면서 들어온 작업들을 처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스캔은 스캔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스캔을 네, 보세요. 여기 한 번 쭉 갔다가 쭉 오면 얘는 한 번인데 이쪽 애들은 두 번이죠 지금. 그래서 이런 편차 때문에 이것도 불합리하지 않니? 이래서 만든 게 C스캔. 네, C스캔은 이 C가 순환, 서큘라 순환이란 뜻이에요. 그 C룩이나 C스캔은 다 같은 방식이죠. 한번 쭉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시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쭉 하고 이렇게 순환한다. 공평하게
너도 한 번 했으면 나도 한 번 하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C 스캔은.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이동할 때는 일 처리를 하지 않고 이동만 하는 거죠. 네. 자, 스캔은 자 15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15에서 안쪽까지 쭉 끝까지 이동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바깥쪽으로 쭉 가서 끝까지 이동합니다. 갔다가 다시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스캔. 그냥 모조리 다 스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C는 서큘러 스캔.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바깥 트랙으로 이동할 때 작업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갔다가 다시 작업한다는 얘기고요. 자, 보세요. 얘들은 내가 15에서 안쪽으로 이동 중에 이동 경로 안에 작업들이 들어오면 처리해 줍니다. 가면서 들어왔네 해주고 지나간 건 안 해주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경로 선상에 있는 애들은 작업 처리를 다 해주고 바깥으로 이동할 때는 다시 안 해주고 안쪽으로 이동할 때 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룩은 스캔이 끝까지 가는 거를 불합리하게 여긴 거죠. 쭉 끝까지 작업이 여기서 끝났어. 더 안쪽엔 작업이 없어. 그러면 안 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작업 있는 데까지만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작업 있는 데까지만 가겠다. 이게 룩 보고 스캔은 그냥 쫙 처음부터 끝까지 스캔하는 거예요. 레이더가 비행기가 없으면 스캔 안 하고 있으면 스캔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군대 얘기라서 잘 모르시나요? 네. 자, 룩은 보고 없으면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쭉 보면서 갑니다. 쭉 룩 보면서 가다가 스캔을 하는데 보면서 스캔하는 게 룩이에요. 없네. 뒤돌아갑니다. 얘도 마찬가지. 가다가 더 이상 없네. 뒤돌아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없으면 뒤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다 없으면 뒤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C룩은 C스캔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심장 박동이 생겼네 갑자기. 자, C룩은 쭉 가다가 없네? 그러면 다시 어디로?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쭉 이렇게 갑니다. 이게 C 스캔, C룩 버전이에요. 자, 그래서 룩 스케줄링은 이렇게 했다가 여기 0까지 안 가고 돌아가는 방식이고요. 그죠? 자, C룩 보세요. C룩은 24가 끝인데 이동도 24까지 안 가고 어디까지? 23까지만 오네요. 네. 앞뒤로 작업 있는 데까지만 가겠다는 거죠. 보고 작업 있는 데까지만 가서 이렇게 간다. 이게 C룩입니다. 자,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어디 갔어? 여기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스텝 있죠. N스텝 스캔. 아이고. 자, N스텝 스캔은 자, 얘는 Q를 줍니다. Q. 원래는 이제 다들 FCFS 이러면 Q가 하나잖아요. 근데 이 Q를 나눠서 Q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쓸 때 이쪽에 대기시키고 오른쪽 쓰면 왼쪽에다 대기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자, 작업을 시작할 때 만약 여기까지 Q에 여기까지 있었어요. 4번까지. 그러면 15번부터 작업을 합니다. 근데 얘는 스캔이잖아요. 스캔이니까 쭉 끝까지 읽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큐에 이렇게 4번까지 있었고 얘가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5번부터 이렇게 들어왔다면 얘들은 두 번째 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에서부터 8, 17, 11을 15에서 시작하면 17 해줄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같은 방향에 있는 거. 그러면 15, 11, 15, 11, 8을 하겠죠. 8 하고 쭉 끝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 이제 11을 하겠죠. 11을 하면서 이때
네, 이 두 번째 큐에 있는 애들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큐에 있는 애를 해주면서 새로운 프로세서가 들어오면 이제 이쪽에 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n스텝은 자, n스텝은 넥스트에 넥스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얘기가. 그래서 얘는 뭐 서브 큐라고도 얘기하고요. 하여튼 큐가 두 개예요. 왼쪽 큐에 있는 애들을 실행하고 있을 때 이제 처리하고 있을 때 막 새로운 작업들이 들어오면 오른쪽 큐에다가 쭉 대기시키고요. 오른쪽 큐를 실행할 때는 새로운 작업들을 왼쪽 큐에 쭉 대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쪽을 쭉 실행하고 이쪽 거 실행하고 이쪽 거 실행하고 이쪽 거 실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들은 새로 들어온 작업은 다음에 스캔하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n스텝 스캔이 되겠습니다. 네, 요게 그리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레이드가 있어요. 레이드는 이게 미러링 하는 거예요. 그림 볼까요? 네, 이게 뭐 레이드가 0이냐 레이드 1이냐 뭐 이런 개념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자, ABCD라는 얘가 있는데, 자, 지금 ABCD니까 데이터가 다른 거죠. A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백업본을 갖다 덮어 써야죠, 뭐. 백업본을 갖다 덮어 쓴다는 얘기는 최신 자료가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A가 있죠? 그럼 A하고 똑같은 데이터를 놓는 거예요. B가 있죠? B하고 똑같은 데이터를, 자, A가 갱신되면 이쪽도 같이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두 개가 데이터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서비스는 둘 중에 하나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데이터로만 서비스를 해줍니다. 계속. 그러면서 이쪽은 A하고 완벽한 복사판을 놓는 거죠. EFG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복사판, 이거 미러링 한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놓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자, 두 개 중에 하나만 서비스 해주는 거죠. 얘만 바깥쪽에 이제 요청해서 읽고 쓰고를 하고, 업데이트는 이쪽이랑 같이 해주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다가 C, 서비스 해주고 있는 C가 갑자기 뻥났어요. 뻥났어. 시스템 아웃에서 C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이 C가 죽음과 동시에 누가 서비스 해주느냐? 오른쪽에 있는 C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서비스에 전혀 지장이 없죠. 두 개가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C가 서비스하는 동안 우린 뭘 하면 돼요? 왼쪽에 있는 C를 완벽하게 복원해 놓으면 됩니다. 그죠? 이런 방식의 레이드. 단, 똑같은 디스크를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다. 비용 증가보다는 이득이 더 많겠죠. 근데 이 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안에 하드디스크 하나 쓰는 거 두 개 쓰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서버실에 가면 서버가 수천 대예요. 수백 대, 수천 대.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 1000개씩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뒤쪽은 뭐 이제 레이드 막 레이드 1, 2, 3, 4 막 이런 얘기라서 크게 의미는 없고요. 자, 그다음에 요쪽 한번 볼게요. 네트워크 저장 장치. 자, 다이렉트 어태치 스토리지는 컴퓨터에 직접 붙어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 하드디스크나 SSD나 이런 애들, 메인보드 상의 입출력과 직접 연결된 애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DAS 방식인 거죠. DAS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AS 방식이 있어요. 네트워크에 붙이는 방식인데, 이게 넷하드라고 우리가 옛날에 막 이런 게 나와요. 지금도 이 제품 팝니다. 넷하드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집에서도 이거 쓸 수 있는데, 그냥 조그만 여기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는 외장하드처럼 생긴 단말기예요. 근데 여기에 네트워크 포트가 있어요. 그거 공유기에다 이렇게 꽂아 놓거나 무선으로, 예, 이렇게 무선 와이파이로 해서 공유기하고 연결해 두면 우리 집에서 이렇게 집에 쓰는 여러 개 컴퓨터가 있잖아요. 이 컴퓨터들이 모두 여기에 접속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게 NAS 방식입니다. 네, 되게 좋겠죠. 네, 데이터 공유하기 좋습니다, 이게. 그쵸? 네, 이게 NAS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SAN 방식은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NAS보다 SAN 같은 경우는 좀 더 진보된 네트워크 저장 장치다. 네. SAN은 너무 이제 좀 넓고요. 우리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이러면 NAS까지 나오지 않을까. 네. SAN 같은 경우는 좀 너무 큽니다. 하여튼 이게 있다. DAS, 그 다음에 NAS, 그 다음에 SAN. 그래서 얘는 그냥 컴퓨터에 실제로 설치된 놈. 요거는 네트워크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완전 네, 이렇게 데이터 영역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시스템. 돈이 많이 든다. 네, 이런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장장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10페이지가 아니라 1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네, 잔소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기본서 보세요. 기본서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문제풀이, 네, 문제 푸셔야죠. 문제 푸는 이유는 내가 그 기본 개념을 이해했느냐지, 이 문제 푸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느냐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개념을 다 이해하면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지금 놓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기본서를 봅니다. 기본서를 보셔야 하고요. 기본서를 꼭 끼고 사셔야 합니다. 네, 지금 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강의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자료가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파트를, 네, 뭐 자료를 찾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시니까 어떤 파트 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해볼게요. 제가 지금 C를 좀 찾고 있는데 PPT가 없어요. PPT가 PDF는 있는데 PPT가 없어서 PPT를 좀 수배 중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말인데 날씨 좋은 봄날이라 싱숭생숭 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올 1년만 내가 확실하게 하자. 올 1년만 미친듯이 하자. 뭐 교육학은 10월에 해야지, 교육학은 9월에 해야지. 택도 없습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교육학이고 전공이고 뭐 하나 미루면 망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화이팅!